네. 네. 다시 좀 돌아와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엔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디바이스 위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 위에서 돌리는 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클라우딩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위에서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그 디바이스에서 올릴 수 있도록 AI 가속기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뇌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과 그것을 이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앞선 내용이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라이트웨이트 모델스라고 적혀 있는데, 말 자체가 모델을 경량화하는 겁니다. 가볍게 만드는 거. 모델의 사이즈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가 큰 모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 위에 올리는 인공지능으로는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델을 경량화시키고 최적화해서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 삼성 리서치에서 연구하시는 그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델을 경량화시켜서 최적화하고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지 않으면 그 모델은 없는 모델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모델 경량화 방법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계셔도 이제 어디 가서 뭔가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지식 증류로 직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식 증류라기보다 지식 전수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게,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이즈는 큰데 성능은 좋은 티처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사이즈는 작은 스튜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 이름부터 티처잖아요.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한테 이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하고, 당연히 사이즈가 작아진 스튜던트 모델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이제 모바일이나 어떤 디바이스 위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지식 전수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사람도 아니고 지식 전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 그림으로 조금 그나마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얻을 때는 이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을 지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지나게 되는데, 이게 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쉽게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지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원래 큰 값은 더 크게 만들고 작은 값은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발표할 꼭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이거 할 사람 손들어 하면은 누구는 이렇게 번쩍 들지만 몇 명은 뭐 한 요 정도 들고 한 요 정도 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든 걸까? 쟤가 든 걸까? 아니면 귀입하려고 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 거면 확실하게 들게 하는 거예요. 소프트맥스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 노란 색깔 박스는 정답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도그라는 겁니다. 개 이미지라는 거예요. 소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강아지 이미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추론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뽑아낸 거죠. 보시면 도그일 확률이 0.9니까 90%로 추측을 한 거고, 그리고 고양이일 거를 한 0.1, 그리고 카우나 그러니까 이제 소나 자동차일 확률은 엄청 작게 예측을 했죠. 그럼 당연히 이걸 봤을 때, 그럼 인공지능은 개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주목을 할 거냐면, knowledge distillation은 어디서 주목을 하냐면, 정답이 덕인 건 알겠어. 근데 카우, 이 이미지가 소보다 고양이랑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네?를 본 겁니다. 보시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엄청 작은 값이죠. 0.0000 값.
근데 이 고양이는 0.1이에요. 이 소에 비하면 엄청 큰 값입니다. 그러면 이 더그라는 이 개는 고양이랑 더 가깝나 보다. 소라는 것보다 이 이미지의 특징이 고양이가 걔가 고양이랑 더 가깝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 모델한테 지식을 전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지식 전수를 시키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박스는 너무 개의 값이 너무 커서 나머지 값들은 너무 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more softened라고 적혀있는데 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함수예요. 사실 위아래 함수는 거의 똑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t로 나눠주는 것 뿐이거든요. exponential 함수 안에 들어가는 입력값을 t로 나눠주는 것 뿐인데, 이 t를 이제 temperature, 뭐 온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t 값이 그냥 이거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 값이 커지면 이 값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위처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밑에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약간 이렇게 그냥 뭐 더우가 크긴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 값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t는 작으면 작을수록 위처럼 되겠죠. 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맨 밑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값들을 스튜던트 모델한테 이렇게 정답값인 것처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거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식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knowledge distillation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이즈가 큰 모델을 작은 모델한테 지식 전수를 해서 작은 모델 자체를 이제 디바이스 위에 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 경량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프루닝이란 방법인데,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프루닝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해서 네트워크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지치기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중요도가 낮은 거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은 거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봐볼게요. 이제 왼쪽이 프루닝 이전의 그 신경망이고 오른쪽이 프루닝 이후의 신경망입니다. 하면은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층에 있는 첫 번째 노드를 볼게요. 이 첫 번째 노드는 이전 레이어의 각 노드들의 웨이티드 썸을 한 것을, 그러니까 그 이 가중치를 곱한 거를 다 더한 거잖아요. 이 값은 가중치를 곱하고 다 더한 값인데, 근데 잘 보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줄의 가중치가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매우 크죠. 1억이라고 하고 나머지 줄의 가중치를 한 0.1, 뭐 0.01, 뭐 이렇게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그 이전의 값들이 무슨 값이든 간에 이 1억이 너무 커버리니까 사실상 이거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봤을 때 그 비율을 좀 따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만 남기고 뭐 이렇게 한 줄만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프루닝의 방법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되게 그냥 대표적인 방법이고, 프루닝에서 어떤 값을 가지치기 할 거냐, 얼마나 많은 빈도로 가지치기 할 거냐, 혹은 레이어 하나에만 적용할 거냐, 전체 적용할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도 연구 중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루닝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서 있었던 before 프루닝에서 보면 파라미터 수가 많았는데 그 뒤는 적어지니까 당연히 경량화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퀀타이제이션인데, 퀀타이제이션은 마지막 방법인데, 퀀타이제이션은 양자화라는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의 양자로 생각하면 조금 감이 안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하나의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플로팅 포인트 타입을 인테저 타입이나 아니면 픽스드 타입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 여기 왼쪽 그림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 2.2, 3.6, 마이너스 1.7 뭐 이런 값들을 그냥 단순하게 1, 2, 마이너스 2,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최대 2랑 최소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정수값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엄청 많은, 사실 실수 값을 쓰면 마이너스 뭐 0.000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많은 데이터 양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테저만 쓰면은 이렇게 8개 칸만 써도 되니까 이렇게 데이터 그 공간을 엄청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을 경량화시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닝이랑 퀀타이제이션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연구하는 분들은 모델을 경량화시켜서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프루닝은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떤 그림에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앤 겁니다. 사실 이 그림만 봐도 왼쪽 그림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프루닝이고, 퀀타이제이션은 이러한 이렇게 스무스한 이런 선들을 이렇게 픽셀화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근데 오른쪽 그림만 봐도 왼쪽 그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고,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모델을 작은 모델에 옮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엄청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자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고속 그리고 혹은 저전력으로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도 좋은 성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에 비해서는 비효율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뇌를 모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발전되어야 이제 좀 그런 폰노이먼 구조를 해결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만약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나가게 되려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도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개념과 지식들을 쌓아야 소프트웨어 프렌들리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프렌들리한 그런 알고리즘이나 방법론 혹은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어려워.